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한 반나절, 그러니까 12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에 귀가를 했습니다. 어제 장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 밤 늦은 시간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늦은 시간까지 관심 가져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사하는 우리 검찰직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오늘 제시되는 여러 자료들을 봐도 제가 납득할 만한 그런 것들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남시가 후원금을 강요했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혹시 대표님 지시가 있었습니까? 검찰 티타임 거절하신 건 어떤 취지셨나요? 네, 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자, 이 대표가요, 고강도 조사를 마치고 12시간 만에 귀가를 했는데 강행군 중인 이재명 대표, 오늘 오전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오늘 인천 지역에서 경청 투어를 또 이어간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오늘 오전 이 대표가 검찰을 비판하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조금 전 오늘 오전 목소리입니다. 이어서 듣고 가시죠.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이면서 우리 당 당대표이신 이재명 당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어제 정치검찰에 맞서서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고 왔습니다. 주권자를 위한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검찰 정권의 폭력적인 왜곡, 조작 시도에 앞으로도 굴하지 않겠습니다. 당당하고 의연하게 저들의 야당 파괴 그리고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습니다. 검찰이 어떤 모략과 날조를 해도 결국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도 이 대표는 정치 검찰에 당당하게 맞서겠다, 민주주의 파괴 시도를 분쇄하겠다, 이런 강경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요, 12시간 만에 이제 귀가를 했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 피의자 신분 출석이었고 성남지청장과의 티타임을 거절을 했답니다. 곧바로 조사실로 향했고 조사 후에 진술 조서를 검토를 했는데 어제 조사는 비교적 일찍 끝났고 아마 조서를 검토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재명 대표, 검찰이 제시한 여러 자료를 봐도 납득할 만한 근거는 없었다.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이다. 김수경 교수님, 이 발언은 이재명 대표의 자신감일까요? 아니면 검찰 수사의 어떤 압박, 불안감에 대한 방증일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들어가기 전에 굉장히 길게 자기 입장문을 읽었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검찰에게 진실을 설득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이미 이제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재명 대표는 이야기한 거다라고 주장하겠지만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어떤 느낌? 검찰에게 진실을 설득할 자신이 없구나. 법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답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이길 수 없다라는 프레임으로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사실 어제 생각보다 조사가 빨리 끝났거든요. 이제 사람들은 생각한 거죠. 아, 검찰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조사를 받겠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법리적으로 치열하게 싸웠을까. 그런데 보도를 보면 미리 6쪽짜리 서면 답변서를 가지고 가서 예. 검찰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이 답변서로 대신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김이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입장문을 봤을 때도 사실 본인이 변호사잖아요. 네. 법리적으로 이게 불리하다는 걸 너무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판례들도 본인과 유사한 판례들이 다 유죄받은 판례들이 많거든요. 제3자 뇌물이라는 거는 본인이 10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리고 또 제3자 뇌물이라는 것은 그 3자 뇌물이 좋은 데 쓰였냐 안 쓰였냐 중요하지 않아요. 좋은 데 쓰였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고 내가 10원도 안 가졌어도 성립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그런데 입장문에서 이 사실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결국 법리적으로 싸워서는 이길 자신이 없고 정치적으로 싸워서 뭔가 정치적인 자기의 세를 규합해서 이 난국을 돌파하겠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자, 오늘 뭐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를 어제 받았고 뭐 이제 해야 될 얘기들이 오늘 참 많습니다. 뒷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이재명 대표의 가족에 대한 뭐 수사 얘기도 있고요. 하나하나 이야기 보따리를 좀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조사 받으러 들어가면서도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이렇게 일관된 주장을 펼쳤습니다. 어떤 주장이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답정 기소입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기소를 목표로 두고 수사를 맞춰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진실은 법정에서 가릴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검찰에게 진실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이 명백하고 또 조사 과정에서도 그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것입니다. 자, 어제 아까 우리 김수경 교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이제 조사실로 입장을 해서 6페이지 정도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했답니다. 근데 피의자가 조사실 들어가자마자 저렇게 진술서를 내는 것 자체가 늘상 있는 일이 아니라 뭐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대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민종 검사로부터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뭐 상당 부분은 이렇게 답했답니다. 진술서로 가름하겠다. 진술서 외에는 말하지 못하겠다.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르겠다 등의 답변을 상당 부분 반복을 했다고 하는데 박원석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전략일까요? 이재명 대표는 어쨌든 검찰의 수사라는 게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이고 결국엔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덫이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검찰 조사에서 구구한 어떤 항변을 하지 않겠다. 아하. 정해진 질문을 하고 정해진 답변을 유도하는 그런 수사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법정에 가서 재판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가리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가져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 차례 경찰에서 수사를 받았고 당시에 이제 불기소 처분까지는 아니지만 불송치를 경찰이 내렸던 사안이에요. 그때 한 번 이제 수사를 겪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이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걸 이제 제3자 뇌물 공여로 볼 거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합법적인 인허가권 행사와 적극적 행정의 영역으로 볼 거냐, 이건 이제 법리적인 문제거든요. 이제 앞서 그 판례를 말씀을 하셨는데 무죄가 난 판례도 굉장히 많아요. 무죄. 그리고 이거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그리고 성남 FC를 제3자로 볼 수 있느냐, 대가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여러 가지 법률적 쟁점이 있거든요. 예. 이거 하나하나를 다 법정에서 다투겠다. 굳이 검찰에서 그 조사에 응하면서 자칫 이제 불필요한 얘기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진술로 예. 또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그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제 검찰 관계자가 뭐 이런 얘기도 했더군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지금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검찰에 출석하기 전에 카메라 앞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 대표 많이 했잖아요. 카메라 앞에서 한 얘기가 훨씬 많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뭐 진술 거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선택적 답변을 좀 했다. 뭐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김현주 대변인님께 질문을 드릴까요? 이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한번 보시죠. 성남 FC 건과 관련된 어제의 검찰 조사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검찰이 어제 조사 과정에서 자, 이 대표님. 성남시가요. 그 네이버로부터 성남시에 요구한 그러니까 성남시가 네이버에 요구하겠다는 그 내용이 담긴 성남시 요구안을 정리한 네이버의 문건을 제시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 딱 보더니 아니 그거를 정진상 당시 아마 성남시의 정책 비서관이었을 텐데 정진상이 그랬다는 겁니까? 저 처음 보는데요. 저는 몰랐고요. 이거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김현주 대변인님, 저 부분은 우리가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진상 실장이 했던 것을 몰랐다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이제 무능한 것이 된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았다고 하면 스스로가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얘기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이재명 대표는 무능함을 선택한 겁니까? 차라리? 뭐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는 일단 굉장히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그 6쪽짜리 그 진술서를 가지고 가서 대부분 이 안에 있으니 이것을 참조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등장하면서 변론 요지서와 다름없는 긴 입장문 발표가 더 얘기가 길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당당하게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 등장하실 때는 굉장히 당당했어요. 왜냐하면은 현역 의원 민주당 소속 41명이 뒤에 지금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석을 했고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100여 미터를 걸어온 것을 보면 마치 그 대선 출정식을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당당함이 있었는데 실제 검찰 조사에 임해서는 그만큼 당당했을까?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다급함이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 티타임도 좀 거부를 하셨고 거부했다고 그래요. 점심시간에 설렁탕을 드셨는데 뭐 30분 만에 빨리 끝내셨다 그래요. 그래요? 저녁도 거른 채 조사에 임하면서 빨리 이 출석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마무리 짓고 돌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내심, 그런 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반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설렁탕, 저녁 식사는 거르고 조사를 받았나 그런 보도가 보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